서울의 가을비가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유린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다. 그녀는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갑자기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유린아, 나야. 유민이 문을 열자 비에 흠뻑 젖은 유민이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하고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미안해, 갑자기 와서. 집에 가기 싫어서 유민의 목소리가 떨렸다. 유리는 재빨리 그녀를 안으로 끌어들였다. 먼저 샤워해. 춥겠다. 유리는 타월을 챙겨주며 말했다. 유미는 고마워하며 욕실로 들어갔지만 곧 소리가 멈췄다. 유린아, 도와줄래? 손이 떨려서 유민의 목소리가 약하게 들렸다. 유리는 망설이다가 들어갔다. 친구로서 도와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샤워기를 틀고 유민의 등을 조심스럽게 씻겨주었다. 물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그런데 갑자기 유민이 유린의 손을 잡았다. 유린아, 나 너 좋아해. 진심으로 유린의 심장이 멎는 듯 했다. 예상치 못한 고백이었다. 그녀는 얼어붙었다. 뭐라고? 유린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유미는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그냥. 참을 수 없었어. 그 순간 유린의 머릿속에 과거가 스쳤다. 유민과 함께한 어린 시절, 학교 생활, 그리고 최근의 이상한 기운. 이 고백은 단순한 우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랑이었다. 유리는 서울의 번화한 거리에서 자랐다. 그녀의 부모님은 전통적인 한국 가정을 유지하려 애썼다. 아버지는 회사원, 어머니는 주부. 유리는 그 틀 안에서 자유를 꿈꿨다. 대학에서 문학을 전공하며 자신의 감정을 탐구했다. 유미는 고등학교 때부터의 친구였다. 유민의 집은 부유했지만 부모님의 기대가 무거웠다. 그녀는 미술을 사랑했지만 부모님은 의대를 강요했다. 둘은 서로의 지지자가 되었다.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꿈을 나누고 한강에서 산책하며 위로를 주었다. 하지만 유리는 유민의 시선이 점점 달라지는 걸 느꼈다. 너만 있으면 돼. 유민의 말들이 이제야 의미가 드러났다. 그날 밤 유리는 유민을 재우고 혼자 앉아 생각했다. 한국 사회에서 이런 감정은 쉽지 않았다. 주변의 시선, 가족의 기대. 유린 자신도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남자친구가 있었지만 최근 헤어졌다. 그 관계는 공허했다. 유민의 고백이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다. 다음 날 아침, 유민은 일어나자마자 사과했다. 어제 일, 잊어. 그냥 취했어. 하지만 유리는 알았다. 그것은 진심이었다. 둘은 어색하게 아침을 먹었다. 유리는 출근해야 했고, 유민은 집으로 돌아갔다. 서울 지하철에서 유리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내 감정은 뭐지? 그녀의 일상은 변했다. 회사에서 일할 때도 유민의 얼굴이 떠올랐다. 한 주 후, 유민이 다시 연락했다. 만나자. 이야기하고 싶어. 그들은 홍대 거리에서 만났다. 가을 바람이 불고 거리 공연이 흘러나왔다. 유민은 커피를 들며 말했다. 유린아, 난 어렸을 때부터 너를 좋아했어. 하지만 말할 수 없었어. 우리 사회가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유리는 손을 잡아주었다. 나도 혼란스러워. 하지만 내 감정을 무시할 수 없어. 그날 둘은 처음으로 솔직한 대화를 나눴다. 유민의 과거, 부모님의 압박, 친구들의 오해. 유리는 공감했다. 그녀도 가족의 기대에 짓눌려왔다. 함께 이겨보자. 유린의 말에 유민이 미소 지었다. 하지만 충돌이 시작되었다. 유민의 부모님이 그녀의 일기를 발견했다. 이게 뭐야? 여자를 좋아한다고 아버지의 분노가 폭발했다. 유민은 집에서 쫓겨났다. 그녀는 유린의 집으로 왔다. 어디 갈 데가 없어. 유린은 그녀를 받아들였다. 둘이 함께 사는 날들이 시작되었다.
처음엔 달콤했다. 함께 요리하고 드라마를 보며 웃었다. 한국의 전통 음식, 김치찌개를 만들며 추억을 쌓았다. 하지만 사회의 시선이 따가웠다. 회사 동료들이 수근거렸다. 유린 씨, 요즘 여자친구랑 사는 거예요. 유리는 부정했지만 마음이 아팠다. 고조되는 감정 속에서 유리는 자신의 마음을 깨달았다. 유민을 사랑했다. 그것은 우정이 아니었다. 유민아, 나도 너 좋아해. 어느 밤 둘은 포옹했다. 하지만 이는 시작일 뿐이었다. 유민의 부모님이 찾아왔다. 우리 딸 데려가라. 그들의 눈빛은 차가웠다. 유리는 대항했다. 유민이는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하지만 부모님은 유민을 끌고 갔다. 유리는 홀로 남아 울었다. 서울의 밤이 길게 느껴졌다. 유민이 사라진 후 유린의 삶은 공허해졌다. 매일 아침 빈 침대를 보며 가슴이 아팠다. 그녀는 일을 하며 버텼다. 서울의 바쁜 일상 속에서 한강공원에 가서 산책했다. 가을잎이 떨어지는 소리가 그녀의 외로움을 더했다. 유민에게서 연락이 왔다. 미안해. 부모님 때문에 유민은 부모님 집에 갇혀 있었다. 그들은 그녀를 감시했다. 결혼하라고 해, 정상적으로 살라고. 유민의 목소리가 떨렸다. 유리는 몰래 만나자고 제안했다. 부산으로 가자. 주말에. 둘은 KTX를 타고 부산으로 갔다. 바다 바람이 상쾌했다. 해운대 해변에서 산책하며 손을 잡았다. 여기서 자유로워. 유민이 웃었다. 그들은 감천문화마을을 걸었다. 색색의 집들이 로맨틱했다. 저녁에 해산물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우리 미래는 어때? 유린의 물음에 유민이 대답했다. 함께라면 뭐든지. 하지만 현실이 그들을 쫓아왔다. 유민의 오빠가 전화했다. 집으로 돌아와. 아니면 지원 끊을게. 유민은 울었다. 왜 나를 이해 못해? 돌아오는 길, 유리는 결심했다. 내 가족에게 말할게. 그녀의 부모님은 보수적이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유린이 말했다. 엄마, 아빠. 저 유민이를 사랑해요. 침묵이 흘렀다. 아버지가 화를 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정상적으로 살아. 어머니는 울었다. 내가 왜 그래? 유리는 눈물을 흘리며 설명했다. 이게 제 진심이에요. 가족의 반대가 시작되었다. 유리는 집에서 쫓겨나라익 상황에 처했다. 친구 집에 머물며 버텼다. 유민 쪽도 악화되었다. 부모님은 그녀를 정신과에 데려갔다. 이건 병이야. 의사는 중립적이었지만 부모님은 고집했다. 유민은 약을 먹으며 버텼다. 몰래 유린에게 메시지 보냈다. 사랑해. 포기하지 마. 둘의 사랑은 지하로 숨었다. 서울의 카페에서 몰래 만나 위로를 주었다. 하지만 배신이 왔다. 유민의 친구 하나가 부모님에게 알렸다. 유민이가 여전히 그 여자 만나요. 유민은 더 엄한 감시를 받았다. 유리는 절망했다. 그녀는 책을 읽으며 위안을 찾았다. 한국 문학, 특히 여성의 사랑을 다룬 소설들. 우리는 잘못된 게 아니야. 그녀는 혼자 중얼거렸다. 겨울이 왔다. 눈이 내리는 서울에서 유리는 유민을 생각했다. 크리스마스 이브, 유민이 도망쳤다. 유리나, 나와 이 둘은 명동 거리에서 만났다. 불빛이 아름다웠다. 함께 도망갈까? 유민의 제안에 유린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돈, 일자리, 사회의 벽. 그들의 사랑은 깊어졌다. 함께 사는 꿈을 꾸었다. 유리는 새로운 직장을 찾았다. 프리랜서 작가로. 유미는 미술을 다시 시작했다. 몰래 그린 그림들, 유린의 초상화. 내가 내 영감이야. 감정의 물결이 일었다. 하지만 부모님의 압박이 계속되었다. 유민의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했다. 내 탓이야. 스트레스 때문에
유미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내가 포기할까? 유리는 안아주었다. 아니, 함께 이겨. 충돌의 정점. 유민의 아버지가 유린을 찾아왔다. 우리 딸 건드리지 마. 이 돈 줄게. 사라져. 유리는 거부했다. 돈으로 사랑을 살 수 없어요. 아버지는 화를 내며 갔다. 그 후 유민이 사라졌다. 연락 두절. 유리는 미치듯 찾았다. 서울의 거리를 헤매다 유민의 집 앞에서 기다렸다. 마침내 유민이 나타났다. 미안해. 부모님 때문에 해외로 가야 해. 유리는 충격받았다. 배신이야. 유민은 울었다. 아니, 보호하려고. 돌아올게. 유리는 홀로 남아 눈물을 삼켰다. 겨울바람이 차가웠다. 그녀의 마음은 산산조각 났다. 하지만 희망의 불씨가 남아있었다. 유민의 마지막 메시지, 기다려. 사랑해. 유민이 떠난 후 유린의 삶은 회색빛이었다. 그녀는 매일 일기에 감정을 적었다. 유민아, 내가 없으니 세상이 빈 것 같아. 서울에 봄이 왔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겨울이었다. 벚꽃이 피는 한강에서 산책하며 추억을 되새겼다. 유민과의 첫 고백, 부산 여행, 몰래 만난 날들. 그 모든 게 꿈처럼 느껴졌다. 유민은 미국으로 유학 갔다. 부모님의 결정이었다. 정상적으로 살도록 유민은 이메일로 연락했다. 여기서도 너 생각해. 미술 공부하며 버텨. 유리는 답장했다. 나도 기다리게. 하지만 거리는 멀었고 시간은 흘렀다. 유리는 새로운 친구를 사귀려 애썼다. LGBT 커뮤니티 모임에 나갔다. 이태원의 바에서 비슷한 사람들을 만났다. 한국에서 쉽지 않지. 한 여성이 말했다. 유리는 공감했다. 그곳에서 위안을 얻었다. 하지만 감정의 갈등이 깊어졌다. 유리는 남자를 소개받았다. 가족의 압박 때문이었다. 결혼 생각해라. 어머니의 말. 데이트를 했지만 마음이 없었다. 미안해. 나 다른 사람이 있어. 그녀는 솔직히 말했다. 남자는 이해했다. 유린의 마음은 여전히 유민에게 있었다. 여름이 왔다. 무더운 서울에서 유리는 책을 쓰기 시작했다. 자신의 이야기를 소설로. 사랑의 벽시라는 제목. 쓰면서 치유되었다. 유민 쪽도 힘들었다. 미국에서 문화 충격을 받았다. 자유로운 사회지만 외로웠다. 유리나, 내가 그리워. 그녀는 그림을 그리며 버텼다. 한국 문화를 담은 작품들. 한복 입은 여성들의 사랑. 교수님이 칭찬했다. 감정이 살아있어. 유미는 용기를 냈다. 부모님에게 편지 썼다. 제 감정을 인정해주세요. 하지만 답은 차가웠다. 돌아와서 정상적으로 살아. 배신의 상처가 다시 도졌다. 유민의 오빠가 유린에게 연락했다. 유민이 다른 사람 만나? 포기해. 이유리는 믿지 않았다. 하지만 사진이 왔다. 유민과 어떤 여자의 사진. 유린의 가슴이 찢어졌다. 왜? 그녀는 울며 유민에게 물었다. 유민의 답, 오빠가 거짓말해. 친구일 뿐. 하지만 의심의 씨앗이 심어졌다. 유리는 괴로웠다. 친구들에게 털어놨다. 배신당한 기분이야. 친구는 위로했다. 믿어봐. 가을이 다시 왔다. 유린의 소설이 출판되었다. 작은 출판사지만 반응이 좋았다. 현실적인 사랑 이야기, 독자들이 공감했다. 유리는 강연에 초대받았다. 한국 사회에서 LGBT의 어려움, 그녀는 용감히 말했다. 청중 중에 유민의 친구가 있었다. 유민이 돌아올 거야. 그 말에 유린의 희망이 되살아났다. 유민은 졸업을 앞두고 결심했다. 돌아갈게. 그녀는 부모님과 대화했다. 제 삶을 존중해주세요. 어머니가 눈물 흘렸다. 미안해. 딸아. 아버지는 여전히 반대했지만 유민은 비행기를 탔다. 서울에 도착한 날
유린에게 연락했다. 공항이야 유리는 달려갔다. 재회는 감동적이었다. 미안해. 기다리게 해서 유민이 안겼다. 유리는 용서했다. 함께라면 돼. 하지만 충돌은 끝나지 않았다. 유민의 부모님이 다시 반대했다. 집에 오지 마. 유민은 독립했다. 작은 스튜디오를 구했다. 유린과 함께 살기 시작했다. 둘의 일상은 평화로웠다. 함께 시장 가서 장 보고 한식 요리하며 웃었다. 하지만 사회의 시선이 여전했다. 직장에서의 차별, 친구들의 멀어짐. 유리는 강해졌다. 우리 사랑은 잘못된 게 아니야? 로맨스의 깊이가 더해졌다. 겨울밤, 눈 내리는 창가에서 유민이 말했다. 영원히 함께할게. 유리는 키스했다. 부드럽게, 감정적으로 그들의 사랑은 인내의 열매였다. 둘의 동거 생활은 달콤 쌉싸름했다. 서울의 작은 아파트에서 매일 아침 커피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했다. 유리는 작가로 성공했다. 저적 소설이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LGBT를 다룬 감동적인 이야기, 언론이 주목했다. 유미는 미술 전시회를 열었다. 사랑의 색채라는 테마. 그림 속에 유린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관객들이 감탄했다. 하지만 가족의 갈등이 재점화되었다. 유린의 부모님이 찾아왔다. 집으로 돌아와. 이 생활 그만해. 아버지의 목소리가 단호했다. 유리는 대항했다. 제 행복을 인정해주세요. 어머니는 울며 말했다. 내가 걱정돼. 대화는 길었지만 이해의 싹이 트였다. 시간을 줘. 부모님은 그렇게 말했다. 유민 쪽도 비슷했다. 그녀의 어머니가 몰래 방문했다. 딸아, 건강한가?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유민은 안아주었다. 엄마, 저 행복해요. 어머니는 그림을 보며 감동받았다. 내 재능을 낭비하지 마. 점점 가족의 벽이 무너졌다. 사회적 충돌도 있었다. 유린의 책이 논란을 일으켰다. 보수단체가 항의했다. 전통을 해친다. 유린은 인터뷰에서 말했다. 사랑은 다양해요. 존중해주세요. 지지자들이 늘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응원이 쏟아졌다. 유민과 유리는 함께 행사에 나갔다. 우리 이야기 공유할게요. 그들의 용기가 사람들을 움직였다. 로맨틱한 순간들이 쌓였다. 봄에 제주도로 여행 갔다. 검은 모래 해변에서 산책하며 바다를 보며 포옹했다. 여기서 결혼할까? 유민의 농담에 유린이 웃었다. 한국에서 동성 결혼은 불가능했지만 꿈이었다. 여름 축제에서 함께 춤췄다. 불꽃놀이 아래서 서로의 눈을 보았다. 내가 내 세상이야. 하지만 또 다른 배신. 유린의 옛 친구가 소문을 퍼뜨렸다. 유린이 레즈비언이래. 회사에서 문제가 되었다. 상사가 불렀다. 이미지 문제야. 유린은 사직했다. 절망 속에서 유민이 위로했다. 새로운 시작이야. 유린은 프리랜서로 전환했다. 더 자유로워졌다. 유민의 전시회가 성공했다. 해외 초대까지 왔다. 파리로 갈게. 유민이 말했다. 유린은 불안했다. 혼자. 유민은 안심시켰다. 곧 돌아올게. 파리에서 유민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다. 자유로운 분위기에 매료되었다. 한 여성 아티스트와 가까워졌다. 그냥 친구야. 하지만 감정이 흔들렸다. 유린에게 솔직히 말했다. 미안해. 순간 약해졌어. 유린은 충격받았다. 배신이야. 눈물의 대화가 이어졌다. 용서해줄게. 하지만 다시는. 그 사건으로 둘의 관계가 더 단단해졌다. 신뢰를 재건했다. 가을에 함께 산책하며 약속했다. 영원히. 겨울에 가족 모임이 있었다. 유린의 부모님이 유민을 초대했다. 어서 와. 어색하지만 따뜻한 분위기. 유민의 부모님도 서서히 받아들였다. 행복하면 돼.
인문적 깊이가 더해졌다. 둘은 책을 읽고 토론했다. 한국의 역사, 여성의 권리. 우리는 변화의 일부야. 유린의 새 소설은 그들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했다. 출간되자 사회적 반향이 컸다. 희망을 준다. 시간이 흘러 둘의 사랑은 성숙해졌다. 서울의 일상이 안정되었다. 유리는 강의도 했다. 대학에서 현대 사랑문학 학생들이 공감했다. 유미는 아트 스튜디오를 열었다. 아이들을 가르치며 창의성을 키웠다. 내 덕분이야, 유민이 유린에게 말했다. 가족의 화해가 완성되었다. 유린의 부모님이 저녁을 초대했다. 유민 씨, 우리 가족이 되죠. 유민은 감동받았다. 유민의 부모님도 방문했다. 미안했어, 아버지가 말했다. 눈물의 포옹. 한국 가정의 전통이 사랑으로 재해석되었다. 사회적 변화도 느껴졌다. LGBT 권리 운동이 활발해졌다. 유린과 유미는 행진에 참여했다. 평등을 위해 플래카드를 들고 걸었다. 미디어에서 그들의 이야기를 다뤘다. 용감한 커플 지지자들이 늘었다. 로맨스의 절정. 여름밤, 한강에서 유민이 프러포즈했다. 나와 결혼해줄래? 반지가 빛났다. 한국법상 불가능했지만 상징적이었다. 유리는 네, 라고 외쳤다. 친구들이 축하했다. 파티에서 춤췄다. 하지만 마지막 충돌. 유민의 건강이 악화되었다. 스트레스 때문이었다. 병원에서 진단, 우울증. 유리는 곁을 지켰다. 함께 이겨 치료를 받으며 둘은 더 가까워졌다. 내가 내 약이야. 유민의 말. 회복 후 둘은 해외로 여행 갔다. 일본, 도쿄에서 자유를 느꼈다. 사쿠라 아래서 산책. 우리 미래 발가의 돌아와서 안정된 삶을 살았다. 인문적 메시지. 유린의 책이 영화화되었다. 사랑의 벽을 넘어 시사회에서 둘은 손잡고 앉았다. 관객들의 박수. 감사해요, 유린이 말했다. 결국 그들의 이야기는 행복으로 마무리되었다. 몇 년 후 한국에서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었다. 가상의 미래, 유린과 유미는 첫 커플 중 하나가 되었다. 결혼식은 간단했다. 가족, 친구들이 모였다. 한복을 입고 전통 예식을 치렀다. 영원히 함께 서야. 삶은 평화로웠다. 아이를 입양했다. 작은 가족. 서울의 공원에서 산책하며 행복을 느꼈다. 우리의 투쟁이 헛되지 않았어, 유민이 말했다. 사회는 변했다. 그들의 이야기가 영감을 주었다. 젊은이들이 용기를 냈다. 유리는 회고록을 썼다. 예상치 못한 사랑 베스트셀러. 마지막으로 비 내리는 밤, 유린과 유미는 창가에 앉아 첫 만남을 회상했다. 샤워 도와준 그날, 내 인생 바뀌었어. 유민이 웃었다. 유리는 안아주었다. 나도 서울의 불빛이 그들의 사랑을 비췄다. 이 이야기는 사랑의 힘을 보여준다. 한국 사회의 벽을 넘어 인문적 가치를 실현한